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 명문대학이죠. 하버드 대학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하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트코인 투자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TV조선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비트코인 값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좀 속보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 6,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원화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2만 3,564달러, 한 달 전 최고치인 12만 2,776달러를 또 돌파하면서 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또 신고가가 경신됐다고 합니다. 1억 6,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6,90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준금리 인하 영향 말고 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401k라고 하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기둥이 401k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계좌거든요. 네. 운용 자금만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1경 2,494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1%만 가상자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도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 자금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전에도 가상 투자가 가능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좀 투자를 주의해라, 자제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 투자길이 열리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또 칭하기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차남인 에릭 트럼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I think it's going to leave them in the dust. And I think it's going to change our modern financial system forever. 자, 양지은 변호사님, 트럼프 가족 자체도 사실 가상자산으로 재미 좀 봤죠?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 측근들이 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기업에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 관련 사업으로 2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가상화폐 기업에도 대주주로 이 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형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상당한 또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들도 조금 우호적인 정책들, 이런 가상화폐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원혜 대변인님,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최근에? 뭐 그런 경우도 나와요. 적십자사에 최근에 그 기부를 비트코인 한 개를 했다고 해요. 1억 6,800만 원. 지금은 1억 6,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당시 가격은 1억 6천만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적십자사가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1억 6천만 원에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2010년쯤 이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저게 과연 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엔 이거 네. 100% 사기다. 그러니까 청년들 이 비트코인에 빠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로부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이 900%랍니다. 그때 당시로부터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이게 뭐 전 세계 자산가들이 거래하는 수단이 된 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이른바 스탠다드 팩터라고 하는데 자산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비트코인의 이런 뜨거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평론가님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자산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인 아까 뭐 이익 창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익 창출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배당도 없죠. 이게 사고 팔 때 자본 이익뿐이 없습니다. 그럼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수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골동품 사듯이 사고 팔고 하면서 사람의 심리로 가격을 끌어올릴 뿐인 네. 자산인 겁니다. 단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을 은닉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뭐 탈세나 이런 데 이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가지고 이게 네.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내 자본이익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유로움과 편리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호하는 건데, 아, 이게 과연 떨어지지 과연?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르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부의 이전일 뿐이지 창출되는 이익이나 경제 효과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생각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자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것은 진짜 자본이익, 그러니까 이 희소성에 투자하는 거와 나중에 자본이익 외에 경제적인 효과는 부가가치는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 기자, 뭐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또 시대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하버드 대학도 여기에 뭐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에. 이것 또한 좀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명문 대학들이 또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버드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만 532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74조 원에 달하는데 이 하버드대가 최근에 이 중에 한 1,6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하버드대가 투자를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네.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결제를 하고 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전망하면 됩니까? 경제계에서는. 지난 2010년에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그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던 게 첫 거래였거든요. 네. 근데 15년이 흘렀잖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 비트코인으로는 3만 원 기준 피자를 한 5,000판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00판. 국내 피자 업계에서도 온라인 주문은 가능하도록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결제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는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비트코인 결제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시장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닌가요?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심을 가져라. 경계심 가져야 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3,300조 원이라 그래요. 전 세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 다 아시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39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원 좀 넘는 걸로 아는데 이미 이 비트코인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그 자산으로서는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계심을 갖고 물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것은 인식하셔야겠지만 네. 자산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정도는 또 아셔야겠죠. 아니 근데 문제는 국가가 규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네. 이게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소진이 있습니다.